야당 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이제는 문안 두 사람이 둘 다 여기서 판을 깨면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극적으로 비대위 구성을 하는 쪽으로 타협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또 전망하는 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요. 뭐 둘이서 싸우는 건 아니죠. 둘이 뒤에 편이 친노하고 비노죠. 둘이서 싸우다 보니까 그간에 국회 일정이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 아까 말한 대로 1분 31초 만에 법 하나씩 통과시켜서 117개의 법안을 1시간 58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러고도 또 중요한 거는 또 통과 안 시켜서 내버려뒀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맨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15일날 예비후보 등록이 되는데 15일날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게 되면 예비후보들은 등록을 못하죠. 어디 가서 뛸지도 모르는데 어느 지역구에 가서 등록을 할 겁니까? 그런데 이 정작 겉으로는 뭐 이 국회의장이 선거구나 노동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일 안 한다고 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하는데 국회의장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뭐 여야 데리고 빼딱하게 잘 노시다가 빼딱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 눈에 그래 좀 보였어요. 국회법 개정할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5월달에요. 그러다가 지금 뭐 속이 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도 정치 계속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비대위를 만들어서 문재인은 대표를 유지한 채 비대위 하자. 그건 조국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조국 교수가 끝발이 보통이 아닙니다. 밤의 대표. 조국 교수는 이 교수직보다 새정연의 훈수꾼을 넘어서서 이제는 낮에는 문재인이 대표고 밤에는 조국이 대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 입으로 못하는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직 유지한 채 비대위 만들어서 안철수 의원 들어와서 문재인, 안철수 둘이서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비주류 측에서는 문재인 대표 사퇴하고 안철수, 문재인 둘이 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국민들은 뭡니까? 야권 지지자들은 뭡니까? 자,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박 연대하자고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혁신 전당대회 하자 했습니다. 혁신을 가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안 비대위를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그래 나도 대표가 아닌 입장에서 우리 둘이 비대위 하자 이러면 안철수 대표가 응해주면 3명이 갈라물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내 몫이 작아서 안 하고 이제 문안 둘이서 하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내 몫이 커졌으니까 한다. 이러면 3분의 1을 2분의 1로 올려달라고 지금까지 떼쓴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걸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또 그리고 비주류도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정치판을 보면 누가 정이고 불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한 당에서 이 당의 시스템을 갖다가 논의를 하는데 당헌도 없고 당규도 없습니다. 자, 비대위를 만들려면 지도부가 우선 붕괴돼야 비대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정연의 최고위원이 9명이면 9명 중에 5명 이상이 사퇴를 해버려가지고 최고위원이 무너졌다. 그러면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 돼야지. 엄연히 지금 최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 있는데 이거를 갖고 둘이 사퇴하고 문재인 사퇴하고 대표 안문 둘이서 비대위를 해서 공천을 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민주적입니까? 정말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요. 자기 정당이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도 당헌, 당규와 의총과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에서 각기 논의해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물러나도 물러나고 다시 꾸려도 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새정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 진흙 투성이의 싸움은 여기에 민주적인 가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파끼리 정하면 그것이 그냥 법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재인이 물러가라고 할 때는 문재인이 정확하게 뭘 잘못했으니까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문재인이 물러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물러가고 또 사퇴하는 최고위원이 있지도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탈당을 해서 당을 꾸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사퇴할 때까지, 최고위원이 사퇴할 때까지 싸워야죠, 안에서. 자, 싸우는 게 아니라 협상안을 뚝 내놓고 무너지지도 않은 지도부를 없는 걸로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천 갈라먹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면 우리는 더 이상 안 떠들겠다. 결국 공천 문제 아닙니까? 자,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가 공천입니까? 저는 안 의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단단히 보고요. 안 의원이 탈당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안 의원의 결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의원의 새정치와 혁신을 주장한다 하면 안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대표와 상대하는 당의 개혁을 요구하고 혁신을 요구하는 방법도 절차적으로 온당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에요, 야당의 보수 몇 명이 뒷골목에 안방에 가서 술 한잔하면서 이렇게 정하자 하고 자기들끼리 정해가 발표하고 공천 나누고, 안 의원이 만약에 여기에 가담한다면 안 의원은 이 시간 이후로 새정치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표요, 친노 맨날 하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회의 특권을 폐지한다가 캐치프레이즈였지 않습니까? 코너에 몰린다고요,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나눠먹자라고 가게 되면 문 대표나 친노도 똑같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정치는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실제로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타협하고 굴복하는 순간에 정치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어도 지켜야 될 절차적인 정당성과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양 계파가 싸우는 거, 뭐 한국의 정당이 맨날 싸웠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습하는 방법도요,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로 간에 실력 대결로 조폭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한 나이트클럽을 한 조폭이 경영하고 있으면 그 다른 조폭이 가서 그걸 뺏으려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선을 쫙 꺼갖고 여기 강 건너는 너가 가고 강 뒤는 우리가 하자 이렇게 나누고 뭐 바지 사장 파견한다 이렇게 정하는데요. 지금 정치판도 실력 행사에서 의원들이 누가 많은가에 따라 가지고 절차나 당헌 당규에 규정이 없는 부분들을 둘이가 합의해서 정해버리고 그렇게 출범해서 가면 끝나는 겁니다.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은요, 지금 이 비주류에 대표로 올랐는데 이게 바지 사장인지 사장인지, 안철수 의원은 바지 사장 여러 번 했잖아요. 정치하면서요.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야 됩니다. 명분을 주장하고 혁신을 주장하려면 혁신이 관철되기 전에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바지 사장 하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은 이 벤처로서 출세한 게 아니라 바지로서 출세했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안 의원은 지금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호남에서요, 지지율이 13.9%에서 28.5%를 받으면서 호남에서는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좀 떨어졌고 박원순 시장도 푹 떨어져서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다 안에 가버렸습니다. 자, 지지율 이게 올란 부분이 호남은 이 정서가 안 의원에게 지금 내부에 있는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내주는 거지, 그 부분을 가지고 공천의 머릿수 싸움으로 챙기려다가는 안철수도 이제 정치꾼 다 됐네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연요, 싸우는 거는 좋은데 뭐 탈당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맨날 이런 이야기하면요, 황창수는 보수기 때문에 새정연을 갖다가 분당시키려고 부채질한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대선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내가 왜 새정연은 분당을 부채질합니까? 관심은 없는데 룰을 지키면서 싸움을 좀 했으면 국민이 보기에 좀 편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요, 그 기초단체장들, 즉 지금 시장 군수를 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 나설라는 사람들한테 총선 공천을 안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박 진이가 그렇게 싸움질을 하다가 요 문제에서는 또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역에 다니다 보면 항상 시장 군수가 지 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머리수 한 2번, 3번 하더만 머리수 컸다고 국회의원 자리에 감히 도전해. 그런데 보면 시장 군수는 머리 숙이고 다니고
국회의원은 가끔 보이는데 뻣뻣하니까 시장 군수가 더 인기가 있는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라이벌이 야당이 아니라 지 밑에 있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마들 출마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분은요. 행정 공백이나 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니까 막아야 된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장 군수하다가 임기도 안 채우고 중간에 또 쑥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요. 그러면 새누리당은 오세훈 시장이 고장 무료 급식으로 시장을 그만둘 때 못 그만두게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랑 행정 공백이 얼마나 됐으며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나니까 누가 들어왔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울역 고가도로도 없어져가지고요. 저도 엄청 불편해질 것 같아요. 자, 새누리당이 시장 군수가 중간에 그만두고 시장 군수뿐만 아닙니다.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선거를 출마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책이 한마디로 더 높은 데로 가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작에 선거하고 관계없이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공천을 앞두고요. 최대 라이벌이 시장 군수다 보니까 기초단체장에게 총선 안 준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정말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이러려고 했으면요. 선거가 있기 전에 각종 선출직에 나선 사람들, 당선되어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출마를 위해서 현직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행정 공백이나 예산 낭비를 못하게끔 하고 출마를 만약에 한다면 자기가 보궐선거하는 비용을 다 물려내게 이렇게 했어야죠. 이제 와가지고 뭐 친이 친박 간에 관계없이 라이벌들 출마할 것 같으니까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옳은 일도 의도가 정당해야죠.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IMO 국제해사기구라는 유엔 산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상선이 운영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국제기구죠. 그래서 이 IMO에 이 한국의 임기택 씨가 IMO 사무총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아마 이 취임년 축하연이 열린 모양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IMO 그 총장도 잘하면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까 같은 유엔 기구, 물론 IMO와 유엔의 관계는 IMO는 유엔의 산하 기구에 불과하죠. 거기에 사무총장도 됐으니까 덕담으로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다 이랬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당신도 잘하면 반기문처럼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김무성 대표의 그건 조크라고 좋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언론은 반기문 영입론을 내 그런 여야에 속내 해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기사도요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총선을 겨냥해서 충청도에서 표를 더 얻으려고 여권은 반기문을 마치 대선 후보처럼 내세웠고 또 최근에 광운 토론에서 문재인 의원이 반기문을 자기들도 영입할 수 있다. 즉 대권 후보로 만들려는 욕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역대 총선에서 보면 지난번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37대 63으로 새누리당이 크게 졌습니다. 그런데 152석 과반수를 얻는 데는 충청권의 25석 중에 12석을 차지했습니다. 절반쯤을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08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대승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요. 그런데 충청에서는 한 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의 의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 총선에 이기는 이런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반기문을 내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 주변에는
혹시라도 반기문 총장을 대선에 나가라고 고득이는 정치권 사람이 있으면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도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서 반기문은 대권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여야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반기문 대망론을 이야기한다. 즉 충청도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권의 친박은 확실하게 총선을 이겨서 자신들이 더 많이 이겨서 새누리당 안에서 진위보다 대선 후보로 반기문을 내세우려고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왜 언론이 이런 기사를 쓸까요? 자, 이 기사를 쓴 기자분도요. 지금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을 볼 때요.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실 보도에는 다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때문에 저러는가를 봐야 되는데 기자 스스로 반기문 영입론을 이야기하는 여야의 쏙내라고 하는 기사를 쓰면서 총선용이다. 반기문은 괜히 대권에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꿈 깨라. 이런 기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저는 또 그 기자가 뭐 때문에 또 그랬는가를 또 이렇게 해설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요. 정말 대선에 가려고 지난번에 거의 다 잡은 걸 놓쳤다고 생각할 건데 얼마나 집념이 강한데 반기문을 영입하겠습니까? 그 반기문 영입론 이야기했다는 거는 물으니까 우리는 반기문 안 데려온다 할 수 없으니까 반기문 영입론 이야기 한 거죠. 자, 기사 똑바로 씁시다.